예를 들어 이것도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냥 하면 돼. 어쩔 수 없어. x, y, y, z의 문자를 문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수를 하잖아. 아니 나열을 해 그냥. x, y, x, z 이런 것들 있지 그치? 이웃하지 않잖아 y, y가 그치? 아 y가 두 개구나. z, y 이렇게 그치? 이것들을 그냥 다 쓸 수밖에 없어. 알겠어?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찾는 거야.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무조건 곱하기로 편하게 계산하고 이런 것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요거 하기 전에 순열부터 먼저 좀 해보려고. 순열이라는 할 건데 이 표면적인 의미는 그거다. 순서 이시 나열한다는 뜻이야. 나열. 순서 이시 나열한다는 뜻이야. 순열. 표면적인 의미는 이거야.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어. 4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으려고 해. 반장, 부반장 뽑힐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인지 알아 혹시? 12가지일 거야. 그치? 왜 12가지야? 순서상으로 쓴다고 하면 아니 여기에 반장이 될 수 있는 거 4가지, 부반장이 될 수 있는 거 3가지니까 곱해서 12가지라고 하겠지. 어려운 얘기 아니죠? 12가지. 그럼 봐봐. A, B, C, D, E. 그러면 여기서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는 몇 가지일 것 같아? 맞아, 20가지일 거야. 5 곱하기 4 해서 20가지라고 하겠지. A, B, C, D, E 반장, 부반장, 총무까지 뽑으려고. 그럼 몇 가지야? 60가지야. 왜? 반장이 될 수 있는 거 5가지, 부반장이 될 수 있는 거 4가지, 총무가 될 수 있는 거 3가지. 다 곱하면 야, 위에다 있어. 60가지겠지. A, B, C, D 4명이 있는데 달리기를 시작했어. 1등, 2등, 3등, 4등 결정할 수 있는 경우수는 몇 가지야? 1등, 2등, 3등, 4등 120까지 암산 안 해도 돼. 120까지가 나와? 4등까지인데? 24가지죠? 아니 1등이 될 수 있는 거 4가지 아니야? 4명 중에 1명? 2등은 3가지, 3등은 2가지, 1등은 마지막 1가지. 1명밖에 없잖아. 24가지죠. 됐어? A, B, C, D, E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1등부터 3등까지 정할 수 있는 경우수는 몇 가지야? 계산했잖아 이미. 1등부터 3등 몇 가지? 아니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반장, 부반장, 총무나 1등, 2등, 3등이랑 뭔 차이야? 그치? 그럼 1등부터 5등까지 정하는 건 몇 가지일 것 같아? 5, 4, 3, 2, 1 다 곱하면 120가지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 10명이 있어. 10명, 학생이 10명 있는데 이 중에서 반장, 부반장, 총무를 정하는 경우수 몇 가지야? 그치? 720가지겠죠? 그치? 지금 너희들이 순열을 배워서 저 얘기를 한 것들이 아니잖아. 지금 이거 다 봤는데 이해 안 가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치? 순열은 몰라도 되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순열 따위는 몰라도 문제 전혀 지장 없다. 왜? 너희 다 했잖아. 이거 다 순열 문제야. 순열 문제야. 근데 너희 다 잘 하잖아. 알겠죠? 잠시만. 근데
우리 순열에서 뭐는 조금 알고 갈 거냐면 기호는 조금 알고 가자. 의미는 몰라도 돼. 기호는 조금 알고 가자. 기호. 요거를 표현하는 기호가 있다. 12가지를 표현하는 기호가 있어. 이렇게 표현해. 4P2라고 표현해. 숫자 작게 써야 돼. P 알파벳 쓰고 숫자 좀 작게 써야 돼. 4P의 의미가 뭐냐면요, 4명 중에 2명을 나열하는 거야. 4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1등, 2등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4P2라고 해. 그냥 지금 4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2개 나눴잖아. 이 개수야. 얘는 개수. 알겠지? 그러면 얘는 몇 P 몇이라고 할 것 같아? 20은? 맞아. 5P2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5명 중에서 2명만 나열한 거지. 그치? 1등, 2등만 정한 거라고 쉽게 말해서 1등, 2등. 얘는 몇 P 몇이라고 할까? 60은? 맞아. 5P3이라고 하는 거야. 어려울 게 없어. 그냥 기호만 알자고. 근데 문제 풀 때 이걸 5P3으로 문제 풀 필요는 없다고.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그냥 답 내면 돼. 그냥 자꾸 무슨 5P3 이런 공식 같은 거 쓸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냥 원래 너희 하던 대로 해. 얘는 몇 P 몇이라고 해 그러면? 몇 등까지? 4등까지인가 4. 얘는 몇 P 몇이야? 5P 몇? 5겠지, 그치? 그럼 얘는? 10P3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끝났어.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1163번. 1163번. 10명인 모임에서 그냥 말로만 할게.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는 경우 수 몇 가지야? 720까지 방금 했죠. 그 다음 1164도 할까? 지하는 휴대전화에 있는 6곡의 노래 중에서 6명이 있는 거지. 서로 다른 노래 4곡을 틀으려고 한대. 첫 번째 들을 거, 두 번째 들을 거, 세 번째 들을 거, 네 번째 들을 거 정해야 돼. 몇 가지야? 6 곱하기 기호로 몇이야? 6P4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 하는 거 알겠어? 답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다. 그리고 얘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얘는 조금 풀고 넘어갈게요. 기호에 해당하는 걸 애들이 못할 것 같아서 1167번 한번 같이 해보죠. 얘들아, 이렇게 문자로 나온다고 힘들어하면 안 돼. 그냥 그대로 하면 돼. N명이 있는 거잖아. N명인데 그 중에서 3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MP3은 이렇게 쓸 수 있지. N 곱하기 N-1 곱하기 N-2라고 쓸 수 있는 거 이해는 가? 그렇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10명이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라고 할 거잖아. 그러면 N명이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라고 하겠지. 그냥 기호니까 그 기호대로 그대로 가자고. 그럼 얘는 뭐 곱하기 뭐라고 할 거야? N 플러스 1 곱하기 N이겠지 그냥? 아니 생각을 해봐. 5명 중에서 2명 1, 2등 정하면 5 곱하기 4 아니야? 5 곱하기 4 10이면 10 곱하기 9 7이면 7 곱하기 6을 할 거잖아. 그러면 N 플러스 1이라고 써주면 N 플러스 1하고 하나 빼면 되니까 N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 6 곱하기 뭐야? 응? NP1이잖아. 1? 얘들아, 뜻이 뭐야? 10명이 있는데 반장 뽑는 경우 수 몇 가지야? 5명 있는데 반장만 뽑는 경우 수 몇 가지야? 5가지. 20명이 있는데 1등 정하는 경우 수 몇 가지야? 20가지. N명 있는데 1명 정하는 경우 수 몇 가지야? N이겠지, 그치? N 약분하고 전개한 다음에 2차 방정식 풀면 되고 풀 수 있지? 왜 이거 전개해서
마이너스 뭐야 n 마이너스 1은 이거 2함수 정리하면 2차 방정식 나오잖아. 한번 이거 해보세요 지금. 공부해야지. 요즘 공부 안 해. (1168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건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소재가 뭐냐면 이웃한다라는 거다. 이웃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많이 나올 거야.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 이웃한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거는 이웃하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이웃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웃한다고, 제일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이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는 적어도야. 적어도 어떻다. 적어도 어떻다.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 이 세 가지가 진짜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이 이웃한다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냉장고에 서로 다른 탄산음료 3개랑 서로 다른 주스 4개를 일렬로 넣을 때 탄산음료끼리는 이웃하게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탄산 1, 탄산 2, 탄산 3이 있다. 그리고 주스 1, 주스 2, 주스 3, 주스 4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걸 일렬로 나열할 거야. 일렬로 냉장고에다. 됐어? 하나 물어볼게. 만약에 요 이웃한다라는 단어가 없잖아. 문제 그냥 냉장고에 주스 4개랑 탄산음료 3개를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야? 몇 P 몇이라고 얘기해봐. 몇 P 몇이라고 해야 돼? 7P? 아니 내가 냉장고에다가 이거를 나열할 거잖아. 아니 얘네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사람이 A반 3명 있고 B반 4명이 있는 거야. 7P7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내가 칸에다가 놓을 음료수 정해야지 7가지. 두 번째 칸에다가 음료수 놓을 거 정해야 되지 6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해서 7P7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7, 6, 5, 4, 3, 2, 1 맞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이웃한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이웃한다는 단어가 있다. 그럼 이웃하는 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이렇게 해결하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들어봐. 이 이웃하는 거를 하나로 묶으려고. 묶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음료수는 하나로 칠 거야. 그래서 약간 마트 같은 데 가면 막 그 테이프로 묶을 때 있잖아. 왜 묶은 거야? 테이프로 막 이렇게 묶던데? 페트병도 이거 페트병은 테이프로 안 하고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더라. 근데 내가 이거 봤거든? 며칠 한 좀 되긴 했는데 마트 가서 난 이렇게 팔면 무조건 더 싼 줄 알았어. 놀랍게도 이게 따로 살 때보다 더 비쌌어. 이게 거의 사기야.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당연히 쌀 거라 생각을 하잖아. 페이크를 주네. 그럴 때 진짜 많아. 그래서 항상 비교해야 돼.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탄산음료 3개를 이렇게 묶은 거야. 그럼 얘는 음료수가 하나야. 같이 나열해야 되는 거야. 같이 나열해. 내가 몇 번째 놓을 때, 뭐 두 번째 놓을 음료수를 정할 때 얘네들을 한꺼번에 놔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 얘네들 하나로 묶어놨어. 그러면 나열할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야? 이걸 하나로 치면 나열할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야? 몇 피 몇이야? 5P5지, 그치? 맞지? 5팩토리얼. 5팩토리얼 5P5 5432 5432 5 곱하기 4 곱하기 옆에다 써야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얘들아, 근데 이게 120이거든? 너네 이 120개 안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이 120개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다. 주스 1번, 주스 2번, 그리고 요거 3개짜리 하나, 주스 3번, 주스 4번. 예를 들어서 이 120개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야. 또 이런 것도 있겠지. 주스 2번, 그리고 요 3개짜리, 그리고 주스 3번, 주스 1번, 주스 4번. 요렇게 이런 것들이 120개가 있는 건 알겠어? 120개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 내가 항상 말하잖아. 중요한 건 120이 아니라니까. 응용 문제를 풀려면 결국은 이걸 잘해야 돼. 이거를. 근데 잘 봐봐. 경우의 수가, 점의 개수가 120개가 있는 거예요. 120개. 120개. 하나가 경우의 수지. 근데 요거는 사실 얘네들끼리 또 순서가 바뀔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주스 1번, 주스 2번 하고서 얘네들이 탄산음료 1번, 탄산음료 2번, 탄산음료 3번 될 수 있고, 주스 3번, 주스 4번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똑같이 앞에 주스 1번, 주스 2번 있고, 탄산음료 1번, 탄산음료 3번, 탄산음료 2번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 수를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 순서가 바뀌는 경우 수가 몇 가지 나올 것 같아? 6가지 나오겠지. 왜? 아니 3명을 1등, 2등, 3등 정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 아니 이 3명을 1등, 2등, 3등 정하는 거랑 똑같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6개가 나올 거라고. 6개 다 쓸 수도 있어. 탄산음료 2번, 탄산음료 1번, 탄산음료 3번, 탄산음료 2번, 탄산음료 3번, 탄산음료 1번, 탄산음료 3번, 탄산음료 1번, 탄산음료 2번, 탄산음료 3번, 탄산음료 2번, 탄산음료 1번. 6개 있다고. 그러면 사실 요 한 가지는 진짜 한 가지가 아니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지 이게 아니잖아. 7개를 다 나열하는 거잖아 결국은. 그치? 그럼 이 점의 개수가 이게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로 봐야 돼? 얘를 6개로 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얘도 몇 개로 봐? 똑같이? 6개로 봐야겠지. 그럼 이 120에다가 뭐 하면 될 것 같아? 그치? 곱하기 6을 하면 답 나온다고. 됐어요? 한번 해보자.
항상 말하지만 중요한 건 순서쌍이랑 수열도지 절대 개수가 아니야. 자꾸 개수 구하려고 하지 마. 오히려 개수를 못 구해. 순서쌍이 어떻게 되지부터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되게 진짜 문제가 쉬워져 다. 그다음부터 한번 보자. 이번엔 이웃하지 않는 거죠.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풀까를 한번 하네. 이웃하지 않을까.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하다가 깜빡하고 얘기를 못한 게 있어요. 그것부터 먼저 좀 하고 할게. 얘들아, 3P3이라는 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5P5라는 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의미는 이거야. 3명을 1등, 2등, 3등 정하는 거, 5명을 1등, 2등, 3등, 4등, 5등 정하는 거, 그치? 근데 요거를 기호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있다? 이거를 뭐라고 쓰냐면 3 느낌표 이렇게 써. 진짜 느낌표라고 읽진 않고 팩토리얼이라고 했거든? 이건가? 팩토리얼이라고 할 거야. 그럼 얘는 5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앞으로 내가 5팩토리얼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을 쓰기가 귀찮아서 그냥 5 느낌표라고 쓴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죠? 4팩토리얼은 4P4랑 똑같고 계산은 4, 3, 2, 1이야. 알겠죠? 하나 물어보자. 0팩토리얼은 그럼 뭐일 것 같아? 0일 것 같아.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다. 몇일까? 하나는 더 물어볼게. 0팩토리얼이랑 5P0은 몇일까? 얘네들이 둘 다 1이다. 왜 1이냐면 의미로 자꾸 접근을 해야 돼.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경우. 이걸 굳이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반에 5명이 있는데 아무도 지금 1등, 2등, 3등, 4등, 5등 정하지 않을 게 이 얘기거든. 정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경우라고. 0팩토리얼. 아무도 없는 공간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공간에 가서 혼자 지금부터 1등 정할게 순짝순 혼자 얘기하는 거지. 혼자 얘기할 수 있잖아. 외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한 가지다. 요거는 조금 알고 있어야 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느 시상식에 참석한 배우 2명과 가수 2명이 일렬로 서서 기념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가수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경우 수는 어떻게 구하지? 가수 1번, 2번 배우 액터 1번, 2번 가수 2명, 배우 2명 이렇게 있네. 하나 물어볼게.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일렬로 서는 경우 수 몇 가지야? 이웃하다는 말이 없어. 그냥 일렬로 서래. 4명이서 4명 일렬로 서는 경우 수 몇 가지야? 24가지지. 그치? 4팩토리얼일 거 아니야. 4팩토리얼. 첫 번째 4, 3, 2, 1.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수끼리 이웃하지 말래.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냐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 배우 먼저 서는 거야. 배우 먼저. 가수가 아니라 배우 먼저 서는 거야. 배우 먼저 서. 배우 2명 먼저 일렬로 쓰자 이거야. 배우 2명이 일렬로 서는 경우 수는 몇 가지야? 2가지밖에 없어. 요거랑 요거.
그쵸?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4명이 다 서야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순서상. 여기 사이에 가수들이 들어가는 거야. 이 사이사이에. 왜 배우 딱 한 명 있고 한 명 있으면 여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지? 여기 한 명 비집고 들어가. 여기 한 명 비집고 들어가.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돼. 어찌됐든 얘네들이 이 파란색 쪽에 쓰게 된다면, 요 사이에 쓰게 된다면 얘네들은 이웃하지 않을 거 아니야, 절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A1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수몇 가지야? 3가지. 얘는? 얘가 3가지인데 얘도 3가지야? 2개지? 맞아. 사실 정확히 말하면 3가지가 맞긴 해. 얘가 여기 들어간다고 해서 얘가 여기 또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웃해버린다니까? 지금 배우끼리 이웃하지 말래매. 그러면 얘는 몇 가지? 3가지, 2가지겠네? 그럼 이제 해보자. 요거 경우수가 2가지 있지? 2가지가 있는데 요 2가지가 몇 가지인 거야 실제로는? 3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2 곱하기 몇 하는 거야? 3을 하는 거지. 얘도 똑같이. 답 6가지야. 뭐야? 뭐 하는 거야? 3이 아니잖아. 얘가 3가지, 얘는 2가지지, 그치? 그러니까 6이지, 6. 깜짝이야, 답이 없어. 10. 이렇게 되겠다, 그치? 알겠어요? 한번 해보죠. 잠깐 정리하자. 이웃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한다고? 나머지 먼저 배열하고, 나머지 해당하지 않는 거 먼저 배열하고, 나열하고, 그 사이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 이웃하지 않는 애들을. 해보세요.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한 줄로 서서
박물관에 입장하려고 한대요. 남녀를 번갈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네. 그러니까 남자 3명이죠. 여자 3명 있어요. 얘가 번갈아라는 말에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답은 그냥 6팩토리얼일 거야. 맞죠?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 왜?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럼 번갈아 가서 서는 건 어떻게 하냐? 요렇게 하는 게 그래도 제일 좋은 것 같긴 하거든. 번갈아 선으로 구조를 먼저 만드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서면 번갈아 서는 거지. 여자가 세모고 남자가 동그라미야. 그러면 이제 이 남자애가 어디 설지 정하는 거야. 남자애가 세모는 못 들어갈 거잖아. 그치? 남자가 이 동그라미 자리 어딘가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럼 첫 번째 남자가 동그라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3가지. 얘는 한 가지겠지. 그치? 3팩토리얼일 거야. 남자가 서는 경우는 3팩토리얼. 그럼 여자도 생각을 해야 여자는 3팩토리얼 똑같지 않을까? 그럼 얘도 6이고 얘도 6이니까 답은 36 맞아 틀려? 잘 생각해봐. 맞아 틀려? 응? 맞는 것 같아? 틀려. 왜? 하나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더 있어. 생각나는 거 없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선부터 번갈아 쓰는 거지만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경우 수 몇 가지일 것 같아? 72겠지 당연히. 그치?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리를 먼저 만들어놔. 남자가 설 수 있는 자리, 여자가 설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남자애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 자리에다가. 그게 조금 편해. 사이에는 번갈아가며 쓰는 거는. 한번 1176번도 한번 해볼게요. 이해 안 가면 제발 물어보고. 내가 너희들한테 풀어보라고 하고 잠깐 멈추는 게 혹시라도 이해 안 가는 친구 있으면 그 사이에 좀 질문을 하고 멈추는 거야. 딴 친구는 뭐 이해 잘 간 친구 있으면 미리 숙제도 하고 그러라고. 숙제도 하면 윤호야, 근데 너 풀이하는 거 보면 미안한데 망했어. 왠 줄 알아?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 순서상이나 그런 게 중요하다고 했으면 본질적으로 그게 개수보다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지금 순서상을 계속 신경 쓰면서 하고 있는데 너 풀이는 자꾸 곱하기만 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 몇 곱하기 몇 밖에 없어 풀이가. 그러니까 너는 그 순서상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순서상인데 사실.
두 개만 더 풀고 나머지는 조금 문제 풀이 자습할 시간 좀 가질게요. 두 개만 더 할게요. 그냥 계속 똑같은 거야. 지금 뭔가 위에 막 뭔가 풀 방식 막 화려하게 적혀 있고 그런데 너무 그런 거 의식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순서상 따지면서 곱하기 하면 돼. 순열도 없어.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 남학생 4명 있대요. 여학생 2명 있대. 얘네들을 세울 거야. 그러면 그냥 세우면 6팩토리얼인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죠. 양 끝에 남자애들이 서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6자리 이렇게 세울 건데 남자애들이 양 끝에 와야 된다며. 그럼 여기에 남자애들 먼저 놔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끝에. 여기 남자애들 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2가지? 다시 남자애는 다 4명인데 4가지지. 여기 남자애들 올 수 있는 경우 4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에 M1이 오고 여기에 M3이 왔어.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 전체에 2명밖에 없어? 4명 있잖아. 그치? 근데 그 4명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잖아. 그치? 1등, 2등, 3등, 4등 그냥 정하면 되잖아. 몇 팩토리얼? 그치? 그냥 4팩토리얼. 이거 계산하면 답이야. 알겠어? 아니 끝에 먼저 오라고 했으니까 남자 여기다 놓고 남자 여기다 놓고 그리고 나머지 그냥 순서대로 1등, 2등, 3등, 4등 정하면 되니까 4팩토리얼 하면 답이 나오니까 한 문제만 더 해보고 1184 지수와 미영이를 포함한 6명이 다음과 같은 6개 의자에 일렬로 앉을 때 지수하고 미영이 사이에 2명이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와, 조금 빡세게 한데 봐봐. 지수랑 미영이가 있고 4명이 더 있어. 잘 들어봐봐. 조금 어려워. 사실 일렬로 쓰나 저기 의자에 앉나 똑같은 거야. 그거는.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 아니 일렬로 쓰나 의자에 저기 앉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의자에 안 앉히고 그냥 일렬로 쓸 거야. 일렬로 세울 거야. 지수하고 미영이 사이에 2명이 앉아야 된대. 그럼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뭔가 어떤 2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 2명 정하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4가지. 여기는 3가지. 그리고 여기에 A 들어가고 여기에 뭐 C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남은 애들은 누구 남았어? B랑 D 남았잖아. 근데 얘네들은 여기서 잘 들어봐. 이웃한다라는 단어가 없긴 했지만 이웃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얘네들 사이에 2명이 들어가야 된다며. 그 2명 놓고서 다시 얘네들 흩어지게 하면 문제 조건에 벗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웃한다는 말이 없었지만 이웃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얘를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야. 얘네들 이제 흩어지지 못하게 묶어놓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얘를 한 명이라고 쳐야 되니까 이제 순서 섞어야지. 얘네들 3명이서 몇 팩? 3팩토리얼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곱하기 2 할 거다. 이거 왜 곱하기 2 하는지 알아 혹시? 아, 여기 안에서 바뀌는 거?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12가지라고 했잖아. A, B, C, D가 여기 사이에 2명 들어가는 거 12가지라고 했을 때는 이미 순서 바뀌는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 12가지 있지. 12가지 안에는 A, C도 있고 CA도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 당연하게도? 어떤 앞에? 맞아. 지영이랑 미영이랑 얘네들이 위치가 바뀔 수 있어. 왜냐면 얘네들이 바뀌어도 사이에 있는 건 여전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2배씩 늘어나려면 곱하기 2까지 해야 돼. 알겠죠? 지금 정리하고 나머지 한 5분 남았는데